학우 여러분, 우리 이 앞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보면 한국 음식의 조미와 고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조미는 우리 조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음식의 맛을 돋구어주고 어떠한 맛이 강할 때는 그 맛을 줄여주는,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 또 염분을 섭취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물론 음식의 어떤 감칠맛, 음식의 풍미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과학적인 조리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 고명도 컬러에 따라서 다섯 가지 우리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그 오방색의 컬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고명도 그 음식에 따라서 어떤 버섯류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황백 지단을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상차림을 보면 홀수로 사용한다. 1첩 반상은 없고요. 3첩, 5첩, 7첩, 9첩, 그리고 임금님만 드실 수 있는 12첩 반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찬의 종류, 그리고 뭐 김치는 수에 따라서 뭐 상관없이 놓을 수도 있지만 찬의 종류, 장의 종류, 그리고 곁상을 둘 것이냐. 곁상을 두는 것은 9첩, 12첩은 상위에 올라가는 가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겹상을 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상은 9첩 반상이 최고의 그런 상차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3첩을 많이 먹고요. 그 중산층은 5첩, 7첩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실습을 하고 또 한국조리를 학습해 나가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 음식의 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도 물론 우리 서양 요리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한국 음식은 그래도 영어보다는 한국말로 우리가 저게 무슨 용어야? 라고 생각하고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한국 음식의 전문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음식의 식재료의 부위별 용도에 대해서 어떠한 요리에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의 조리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식재료,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부위별 종류를 열거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음식의 조리 용어를 보면 먼저 삶기가 있습니다. 삶기는 말 그대로 끓는 물속에서 가열해서 재료 중에 불미성분과 불필요한 수분이 용출된다는 거죠. 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살균도 되고 경한 것은 단단한 것은 연하게 해서 맛을 좋게 하고 또 우리가 섭취했을 때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죠. 소화율을 증가시키고 좋은 색깔이 나게 해서 식욕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리 방법이 삶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끓이기가 있습니다. 삶기와 끓이기는 좀 다르죠. 삶기는 어느 정도 익혀내는 거고 끓이는 정도에 우리 다르다. 그래서 삶기는 나머지의 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끓이기는 나머지의 물을 사용한다. 끓이거나 용출된 물을 사용한다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끓이기는 끓는 물 속에서 가열하는 방법이다. 향신료를 넣고 장시간 끓여서 식품의 맛 성분이 용출된 물까지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끓인다라고 하면 국을 끓인다라고 하지 국을 삶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곰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물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곰을 푹 끓여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기는 어느 정도 그 내용, 주재료를 익히는 정도에 따라서 먹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정도로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탕이 있습니다. 중탕은 식품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바깥 용기에 물을 적당히 넣어서 오랜 시간 중불에서 끓이면서 음식물을 담은 내부 용기에 열을 전달해서 내용물을 녹이거나 익히는 그러한 방법. 우리가 중탕이다. 우리 술안할 때
계란을 익혀낼 때 국자에 얹어서 익히는 방법을 할 때 물을 끼얹어서 익히는 이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중탕,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밑에 붙지 않도록 하면서 익혀내는 방법. 우리 양식에서는 버터를 녹일 때 중탕으로 녹여내는 그러한 방식, 이런 방식을 우리가 중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뜸들이기가 있습니다. 우리 밥을 지을 때 뜸을 들인다고 하죠. 이런 방법. 자, 음식물을 찌거나 삶을 때 충분히 익게 하기 위해서 가열한 뒤에 뚜껑을 열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어서 재료가 푹 익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뜸들이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고우기가 있습니다. 약재나 소고기, 사골, 우족, 닭, 잉어 등의 재료에 물을 넉넉히 붓고 오랫동안 푹 익혀주는 거. 우리 고아 먹는다, 약을 다린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해요. 그래서 이런 끓이는 거는 그렇게 장시간 끓이지 않아요. 아까 설명할 때 이런 방식을 얘기했지만 국물까지 이용한다는 방식이고, 끓이는 거와 고우기는 다르다. 고우기는 완전히 내부까지 그 안에 있는 영양분, 맛성분이 다 완전히 용출될 때까지 끓이는 방법이 바로 고우기다. 끓이기는 끓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먹고 그 국물도 같이 맛성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쑥이가 있습니다. 쑥이는 죽이나 풀 등을 끓여서 익게 하는 방법. 우리가 쑥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밥을 가지고 우리 그 소화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죽을 끓인다, 죽을 쏜다 이런 표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쑥이 방식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풀쭉 써서 먹는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주식으로 먹는 그런 곡류가 부족할 때 이런 풀과 같이 함께 쑤어서 먹는 그런 요리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원미죽이 있습니다. 원미죽은 우리 쌀을 굵게 동강나게 해서 쏜 죽을 우리가 원미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리죽은 쌀과 물을 함께 갈아서, 우리 요즘 믹서로 갈아서 이렇게 끓이는 거, 예전에는 절구로 갈았겠죠. 갈아서 끓인 죽을 우리가 무리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미음은 쌀이나 좁쌀에 많은 양의 물을 부어서 푹 끓인 후에 체에 걸은 죽을 우리가 미음이다. 우리가 어떤 환자식을 먹을 때 미음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알갱이 부분은 없고 그 부분, 우리 입자가 고운 그런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가 완전히 잘 되게끔 섭취할 때 미음을 섭취한다 할 때 이 미음이 그 미음입니다. 그리고 응이와 의가 있습니다. 자, 율무가루나 녹말, 수숫가루 등의 녹말을 걸쭉하게 쓴 묽은 죽을 우리가 응이다 라고 또는 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찌기가 있습니다. 찌기는 이중 냄비 등을 이용해서 수증기에 의해서 익히는 방법. 우리 만두를 찐다 이런 방법이 있죠. 시간이 걸리지만 영양소의 손실이 적고 온도 분포가 고르게 전달됨으로써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한번 수분에 넣는 것이 아니고 띄워서 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선이 있습니다. 우리 오이선, 호박선 우리가 해보겠지만 이러한 방법, 선을 한다. 호박이나 오이, 배추, 가지, 두부 등과 같이 식물성의 재료를 사용해서 찜과 같은 방법으로 조리하는 것을 우리가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굽기가 있습니다. 굽기는 우리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오래된 조리법으로 직접 불을 대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굽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다른 방법에 비해서 이런 굽기 방식은 열 효율이 나쁘고 온도 조절이 어렵지만 눕고 타는 데에 따라서 독특한 방향이 생겨서 맛을 배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튀기기가 있습니다. 식품을 고온의 기름에서 단시간에 익히는 방법. 우리 중화 요리를 할 때, 중식을 할 때 이런 튀기기를 많이 사용하죠. 영양소의 파괴가 적다. 그리고 기름에 의해서 풍미가 첨가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조리 방법이 튀기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튀각이 있습니다. 우리 김튀각, 다시마 튀각 들어보셨죠? 호두나 다시마, 가죽나무, 순 등을 그대로 기름에 튀긴 것을 우리가 튀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볶기가 있죠. 볶기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기름이나 양념과 함께 뭉근하게 익히거나 센 불에서 색을 살리면서 빨리 익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끓이기보다는 시간이 덜 소요되는 것이 볶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또 영양소 파괴도 적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기가 있어요. 식기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고 조리의 전제가 되는 거. 우리 전처리한다, 어떤 흙을 털어낸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식기에 속합니다.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흙이나 먼지, 미생물, 농약 등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을 우리가 식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담그기가 있습니다. 물속에 담그는 것은 우리 조리 전 식품을 팽윤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말린 그러한 채소류를 물에 침수시켜서 담가서 이렇게 팽창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담그기입니다. 그리고 조미술 속에 담그는 거, 우리 냄새를 제거해서, 우리 얘기했죠, 술을 설명할 때 술을 우리 마리네이드 하듯이 담가 놓는 거, 이런 잡냄새를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맛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조리 방법, 조리 용어가 담그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절이기가 있습니다. 재료에 소금이나 간장, 설탕, 꿀 등을 넣어서 저장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절인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썰기가 있습니다. 식품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것, 이렇게 적당하게 자르는 것은 우리가 소화율을 좋게끔 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 먹기 좋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식품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다. 엇썰기, 반달썰기, 막썰기, 얄팍썰기, 그리고 채썰기, 네모썰기, 다지기 등의 기초적인 그런 썰기 방식, 또 식품의 색이나 모양을 살려서 꽃이나 솔방울 등의 형태로 썰어서 장식적인 맛, 시각적인 멋을 줄 때도 이 썰기 방식을 이용한다.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지기가 있습니다. 다지기는 칼로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썰어서 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실백이나 아니면 파, 마늘, 육류의 식재를 곱게 만들기 할 때 우리가 다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육류를 다져서 만든다, 아니면 두부를 으깨서 같이 섞어서 만들 때 어떤 그 재료에 잘 조화되는 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곱게 다져서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진다 그러면 곱게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혼합, 섞기가 있습니다. 자, 섞기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거나 조미료 등을 넣어서 혼합하는 것을 우리가 섞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료의 분포 상태를 균일하게 하거나 온도 및 조미료의 분포를 고르게 해서 맛의 침투를 촉진시켜준다. 그래서 맛의 침투를 촉진시켜준다, 잘 배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료의 성질, 비율, 혼합하는 방법 등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섞기 할 때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자를 것이냐, 크기로 자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르기와 방식에 따라서 섞기 방식도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누르기가 있습니다. 우리 액즙을 짤 때 또는 압착에 의해서 모양이나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의 즙으로 짜낼 때, 초밥 또는 주먹밥 등을 만들 때, 그리고 편육 또는 생선묵 등의 모양을 만들 때 누르기를 한다. 두부를 만들 때도 우리 형태를 만들 때 누르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빚기가 있습니다. 빚기는 우리 지혜법, 고들밥이라고 얘기하죠. 누룩을 버무려서 술을 담그거나 가루에 반죽해서 경단이나 만두, 송편, 그리고 주악 같은 것을 만드는 조리법을 우리 빚긴한다. 그래서 우리 익반죽해서라고 해서 우리 손으로 빚어서 조랭이 떡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 때, 손으로 빚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빚기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데치기가 있습니다. 데치기는 끓는 물에 재료를 넣어서 살짝 익혀내는 조리법이 데치기다. 무치기는 나물이나 기타 식재료에 양념을 섞어서 버무리는 조리하는 방법이다. 버무리기,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지기가 있습니다. 국물을 소량만 넣고 끓여 익히는 것, 또는 뜨거운 변철에 팬에 기름을 두르고 전을 부치는 등의 조리법을 우리가 지지기다
우리 지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지직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리 용어들은 우리가 이거는 지져서 만들면 됩니다. 빚어서 만들면 됩니다. 이런 용어 쓸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가를 기억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많이 사용하는 조림이 있습니다. 조림을 보면 식품을 물 또는 국물, 조미료 등과 합해서 익혀내는 조리법이 바로 조림이다. 그래서 우리 재료가 익은 후에도 그 조림에 국물을 끼얹어 가면서 윤희나게 조리할 수 있다. 우리 보통 생선에 조릴 때 우리 밑에 있는 국물을 위에 끼얹으면서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윤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조림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장과가 있습니다. 장과는 장아찌의 다른 말로 우리 간장, 고추장, 된장, 식초 등을 사용해서 만든 음식이 장과이다. 그래서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또 바로 해서 먹는 우리 갑장과와 절인 후에 볶아서 익혀 먹는 숙장과가 있다라는 거 구분지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반이 있습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이거나 또는 콩, 미역, 김, 소고기 등을 간장에 졸이거나 기름에 튀겨서 만든 것을 우리가 자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국이 있죠. 우리 보통 보면 밥과 함께 우리는 우리민들은 우리 밥과 함께 국을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반상 차림의 기본적인 것이다. 또 우리 수조육류 그리고 어패류, 채소류 등의 재료로 끓인 국물 요리이다. 그리고 소금과 간장으로 맛을 내는 맑은 장국과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맛을 내는 토장국이 있다. 이것도 구별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 장국은 내용물이 보이고 담백하게 먹을 때, 그리고 어떤 탁한 우리 그 토장국을 끓일 때는 어떤 그 깊이가 있고 그 맛이 어우러지게끔 국물 맛을 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 때 국을 끓일 때 구별지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정이 있습니다. 탕과 찌개의 중간 형태이다. 국물도 있고 건더기가 많은 음식을 우리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고추장으로 간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게감정이 있고 오이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시조리 툭에서 실습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찌개, 조치가 있습니다. 국처럼 국물이 많지 않고 간이 좀 진한 것이 특징이고 찜보다는 국물이 많은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품을 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양상 좋은 요리법이 찌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조치라는 용어는 궁중 용어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골이 있습니다. 전골 냄비에 여러 재료를 보기 좋게 담고 간을 한 육수를 넣어서 끓이는 음식을 우리 전골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전골 냄비는 쇠나 노쇠로 만들었지만 요즘은 넓은 모양으로 가운데 국물이 고일 만큼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용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유어가 있습니다. 전유어는 생선, 육류, 채소류 등을 기름에 지져서 익혀내는 것을 우리가 전유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질한 재료를 적당히 썰어서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씌워 기름을 두른 변찰에 익혀내는 것을 우리가 전유어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고요. 그리고 화양적이 있습니다. 재료를 각각 양념해서 익혀서 색을 맞추어서 꼬치에 꿰은 것을 우리가 화양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누름적도 있어요. 재료를 꼬치에 꿰은 다음에 달라요. 재료를 먼저 맛을 내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꿰는 것과 꿰서 지지는 것 다르다는 거. 화양적과 누름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료를 꼬치에 꿰은 다음 전을 붙이듯이 지져낸 것을 지임 누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지짐이 있어요. 빈대떡이나 파전처럼 재료 자체에 부재를 섞어서 직접 기름에 지져내는 것을 지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회가 있죠. 식품 자체의 신선함을 이용해서 초고추장, 겨자즙, 양념장 등에 찍거나 묻혀서 먹는 간단한 조리 방법, 우리 육회나 우리 어회, 두부회 등을 우리가 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숙회가 있습니다. 이 숙회는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회를 우리가 숙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어 숙회 얘기하죠. 그리고 오징어 숙회
숙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쳐서 먹는 것들. 그리고 강회가 있습니다. 숙회의 일종이긴 한데 채소를 소금물에 데친 다음에 다른 재료와 같이 말아 놓은 것을 우리가 강회다, 미나리 강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리 강회를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것은 유밀과가 있습니다. 유밀과는 밀가루나 쌀가루를 주재료로 하고 기름과 꿀을 부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과자류를 유밀과, 그래서 약과나 강정, 다식, 매작과 등이 유밀과에 속한다. 또 강정은 우리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잘라서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서 부푼 것에 고무를 묻혀서 만든 음식을 우리 강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깨강정이나 세반강정, 작강정 등으로 부르기도 하죠. 또 다식이 있습니다. 우리 후식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곡식가루나 송화로 꿀을 반죽해서 뭉쳐서 다식판에 박아서 모양을 만든 것을 우리가 다식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정과 또는 정과, 우리 도라지 정과 이런 것도 있죠. 과일이나 식물의 뿌리 또는 열매 등을 꿀이나 조청으로 졸인 것을 정과다, 정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화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음료로 차게 해서 마시는 것을 우리가 화초, 그래서 원소병이나 성화밀수, 딸기 화채, 진달래 화채 등을 얘기를 합니다. 또 황화채가 있습니다. 말린 원추리꽃과 잎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황화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데쳐서 식초, 소금, 기름에 묻힌 다음에 먹는 그런 음식인데, 예부터 봄철에는 원추리의 월인 싹을, 여름철에는 꽃을 따서 김치를 담그거나 나물로 묻혀서 먹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린 꽃을 물에 불려서 반으로 잘라서 참기름에 볶아서 잡채에 황화채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음식의 식재료 부위별 용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머리는 찜이나 편육을 이용하고, 그리고 갈비는 구이나 찜, 탕에 이용합니다. 목심은 불고기나 국거리에, 설도는 불고기, 샤브샤브, 국거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등심은 말 그대로 구이류, 스테이크에 많이 사용하고 또 불고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태는 장조림, 오랜 시간 끓이는 것들 있죠. 맛의 풍미를 돋궈줄 때 국거리, 찜 등의 사태를 이용하고요. 채끝살은 구이나 스테이크, 샤브샤브에, 양지는 편육이나 국거리에, 안심은 구이나 스테이크, 그리고 우족은 편육이나 탕에, 우두는 불고기, 육회, 장조림에 이용하고요. 속꼬리는 탕이나 찜에, 그리고 앞다리는 불고기나 국거리, 도가니는 탕으로 이용을 한다. 요 명칭에 따라서 부위별로 어떤 부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러한 부위를 어떠한 조리에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용도를 보면 머리는 편육, 그리고 안심은 장조림이나 구이에 이용하고, 목심은 구이와 편육, 뒷다리는 수육, 보쌈, 햄, 장조림에 이용하고 있고요. 앞다리는 불고기, 찌개, 수육, 보쌈, 그리고 사태는 장조림, 찌개, 수육에 이용하고 있고요. 갈매기살은 구이로. 우리 보통 보면 갈매기살 먹는다 그러면 우리 좀 모르는, 부위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갈매기살이 소고기의 부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맛있게 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우리 갈매기살은 소고기니까 반만 완전히 안 익혀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의 부위라는 거, 갈비살하고 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의 그런 부위이고 우리가 구워서 먹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닭고기. 우리가 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닭고기입니다. 가장 많이 섭취하죠. 자, 닭고기의 그런 부위별 조리 방법 보면, 통닭은 닭을 통째로 사용하는 조리법이다라는 거 해서 먹는 거. 우리 삼계탕 같은 경우 통으로 넣어서 먹죠. 또 백숙이나 우리 통닭구이가 통닭이고요. 닭의 다리살은 가장 맛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육질이 단단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이나 튀김, 조림, 찜 요리에 사용을 하고요. 가슴살은 퍽퍽하죠. 지방이 가장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퍽퍽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볶음이나 무침, 장조림, 냉채, 튀김 요리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날개살은 살은 적지만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해서 조림이나 구이, 튀김 요리에 적합하다. 그리고 발이나 목, 뼈 등은 물에 고아서 스탁, 국물, 육수를 낼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간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질 후에 냉수에 30분쯤 담가서 피를 뺀 뒤에 튀기거나 굽거나 아니면 튀김 요리에 주로 사용을 한다. 염통은 심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씹히는 맛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집을 넣어서 속에 피를 쏟아내야 돼, 흩어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야 그러한 핏맛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심줄 제거 후에 구이나 볶음 요리에 사용한다. 모래주머니는 단백질이 풍부한 위에 근육질 부분, 닭똥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운데 통통한 부분에 칼집을 넣어서 펴고 안쪽에 주름이 있는 노란 주머니와 오물을 제거하고 나서 주물러서 사용을 한다. 요리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볶음이나 구이, 무침, 조림 등에 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한국 음식의 조리 용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이외에 잘 모르는 단어들이 있긴 합니다. 이는 고어에 나온 것 또는 지방 방언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들 용어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 음식 식재료 부위별 용도를 볼 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어떤 부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잘 구별지어서 이용해야 되고 왜 식감이나 이런 풍미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위마다 조리 방법을 달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2주차에는 한식 조리의 기본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 우리가 1회차, 2회차, 3회차 오면서 조금 낯설지만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고 한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주 반가웠습니다.